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 상상 안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2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티는 사람이고 지금 또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 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서는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20부터 했다면 40살부터
한국의 최고 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대머리 타투 전문가, 프랜차이즈 신메뉴 분석가, 동물 배변 전문 훈련가, 떡볶이 전문가, 노안수술 전문 의사, 주택생활 파손 수리 전문가 등 그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일단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분야의 톱 10%는 정해졌다. 어디가 끝일까? 모두가 그만두거나 몇몇이 남아 산 꼭대기 좁은 정상에 서로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가 끝이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다녔다.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며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 다시 망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 이 두 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놓고 나가도 좋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몽땅 연필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 현생 인류의 시작으로 현대인의 직계조상 중 하나로 분류되는 호모 에렉투스, 똑바로 선 사람이란 뜻이다. 즉, 현생 인류의 시작이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숨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말초 조직의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뇨, 치매, 폐질환, 체중 감량, 뼈, 소화기관 등 갖가지 질병에서 개선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걷는 행위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이점이 있다. 걷기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낮춰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력이 증가한다. 걷기는 다리와 코어를 포함한 하체의 힘을 키운다. 또한 사고가 가장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여준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 더욱 그렇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뇌의 기능을 개선시켜 창의성을 높여준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 및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걷기는 친구와 함께 걷든 걷기 그룹에 가입하든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운동이라 사회성이 좋아진다. 운동 중에 이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운동이 없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을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양가에 노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어머니 앞에서는 마음껏 먹는 일이 상식이고 예의이니 예외로 한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관상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생에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정해져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고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폭식, 과식에 노출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를 매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결국은 하나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되어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곧고 올바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이 붙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모임, 현명한 친구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인연들은 사라진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망하면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라.
내가 좌우명으로 쓰는 말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문화와 철학적 전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온 개념이다. 서양 철학에서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동양 철학에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미래의 경험을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불교의 중심교리다. 부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라고 가르쳤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통합된 영적 운동인 신사고 운동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가정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어진다. 그로부터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유명한 연설가이자 인생 코치인 토니 로빈스는 당신의 영향력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과 헌신입니다 라고 말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 신념이 현실의 인식과 경험을 만들며 특정 상황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생각이 세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해 현실 안의 다양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향한 자신의 생각으로 삶의 긍정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온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은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복권도 투자도 하지 않는다.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다.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당신의 생각이 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고 실체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생각은 때가 되면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가면 그것이 기회가 찾아왔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니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라.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당신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다 속물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절대로 품이 있고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할 것이 뻔하다.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현실 감각이 있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똑똑한 바보일 뿐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관론자들이 아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성공한 바보다. 그러니 나는 멋진 몸매를 갖겠다 라고 말하면 멋진 몸매를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나는 사업에 성공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꿈을 묻는다. 무엇이 그 사람의 최종 꿈인지가 사업의 전체 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라. 그 말과 생각이 곧 당신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교훈을 당신이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국 당신은 당신이 말한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거나 돼 있을 것이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무려 7번의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7.8기로 50대 초반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 김승호입니다. 그는 지금 개인 자산만 4천억이 넘고요. 미국과 유럽 등지에 1,300여 개의 도시락 매장을 갖고 있으며 연간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수많은 실패에 대해 좌절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에겐 가르쳐주는 선배도 없었고 오로지 실패를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죠. 특이하게도 7번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했고 결국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언젠간 큰 돈을 벌게 될 확신이 있었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확신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남들은 한두 번의 실패에도 크게 무너지고 포기하곤 하는데 김승호 회장은 무려 7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하여 도전하였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무너지는 사람과 계속해서 도전하여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힘든 순간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여러 번 실패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번의 사업 실패, 투자 실패를 겪었을 때 너무나 가난했고 여러 상황이 절 뿌리채 흔들며 힘들게 하였습니다. 땡전 한 푼도 없었던 저였지만 반드시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 수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저를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고 수많은 돈을 벌며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는 김승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 중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에 대한 것인데요.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 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업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떤 대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 내 남은 미래 전체에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또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검소함에 만족해도 부모,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 올 수도 있다.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 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빚을 지는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진다.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달 날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 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진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해야 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오늘도 인생닥터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운명입니다. 인생닥터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몇 해 전 한 신문사 기자 소개로 한국의 유명 사업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 사업체를 가진 분으로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셨죠. 사업체를 정교하고 자신 있게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회사들의 거침없는 공략에도 거뜬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 가득한 사업 태도에 깊이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언변만큼이나 눈빛이 살아있어서 동석한 모든 이들의 집중을 받았고 이를 흠뻑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끌면 곧바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세로 물러앉았습니다.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을 때 입을 다물고 상대의 대화에 참여해 질문하거나 흥미를 보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화 중에 나오는 유명인을 모두 개는 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오바마, 캐리, 아베, 손정희 씨도 모두 개로 불렸고 자신의 친구들도 모두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현직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배든 부하 직원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업 영역과 친분을 자랑하려 하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에게는 개로 불릴 것이 뻔했습니다. 최악은 자신의 최근 관심사인 골프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석자 중에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 누군가가 수목원 이야기를 하면 그 근처 골프장 이야기로 끌고 가고 동남아 여행 이야기가 나와도 다시 골프 이야기로 심지어 누군가 크루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골프와 연결 지었습니다. 배에서 바다로 골프공을 쳐서 날리고 싶었나 봐요. 그의 열정과 사업적 재능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에게 받은 명함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 역시도 최근에 선생 대우를 받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제법 명성 있는 제자들과 친분을 자랑하려고 얘는, 걔는, 쟤는, 그 친구는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선생 노릇 하듯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죠.
저는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의 인생과 운은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 환경까지 모두 바꿔나간다고 믿습니다. 꼰대가 되고 꼴통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 순간 인연도 행운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됩니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습니다.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요.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입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됩니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닙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 중 중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갑작스럽게 큰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말과 태도가 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성공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잘 나가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듯 좋은 운을 지속하는 것, 그리고 안 좋은 운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게 우리 말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 어떤 말을 하는지, 나의 입, 이것을 정말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 지금부터 여러분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곰곰이 곱씹어 보시며 진정으로 내가 행운을 가질 수 있게 말버릇과 태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당신이 잘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아주 잘 될 운명입니다. 인생닥터가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1961년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긴 의문이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지구상의 어디에서 발생한 작은 움직임이 토네이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나비 효과라 말한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것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 후 집 안에서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자. 먼지가 날 수도 있으니 창문은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 서서 집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한다. 입으로 조용히 소리내어 집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인사를 마치면
집안의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다. 단 쏟아 부으면 안 된다. 하나씩 달걀 다루듯 이불 위에 차근차근 올려놓는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을 모아왔는지,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 없이 서로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무릎을 끌고 앉아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느껴본다. 설렘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애정이 느껴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지 마음에 묻는 거다. 이는 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 마리에가 반드시 권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둔다. 그러나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안녕 잘가 라고 인사한 후 왼쪽에 모아둔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마치고 분류해 놓는다. 분류를 마친 후 왼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팔고 버릴 것들은 버린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그대로 서랍에 넣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준다. 뜻하지 않게 각기 다른 서랍에서 다른 종족과 낯설게 지내던 물건들에게 가족과 친지를 찾아주는 일이다. 자리를 잡은 서랍에는 포스트잇으로 가족의 이름을 임시로 적어 놓는다. 마사지 및 운동용품, 슬리퍼, 문구류, 리모콘, 소형 전자제품 같은 가족의 이름을 만들어 붙여준다. 물건의 정리가 다 끝나면 사무실에서 쓰는 전문 레이블 기계로 서랍마다 해당 이름을 작고 정갈하게 인쇄해서 예쁘게 붙여놓는다. 너무 크면 오히려 보기 흉하다. 일이 다 끝나면 이불을 정리해서 다시 놓고 차 한잔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물건을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된다.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부끄러워진다. 또 어차피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몸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때다.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부는 나를 찾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 버린다. 팔꿈치와 목 뒤의 때가 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없다. 이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며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함부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사온 물건들은 제 집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며 어떤 물건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시간을 쓰거나 못 찾아서 다시 사는 일도 없어진다. 씀씀이가 올발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며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도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부엌이나 옷장이나 차고나 화장실도 치우고 싶어질 것이다.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러면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된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운명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